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중국 대 오만 축구와 관련하여서 중국은 1승 3패로 조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만은 일본을 제치고 조에서 3위에 올라 있으며 중국은 도스 산토스와 우사의 골이 나왔지만 사우디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선두권 추격에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베트남전 승리로 기세를 올린 것으로 보였지만 4경기에서 3패를 당했으며 그러나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에스파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의 스타 우레이가 있고 장윤인과 엘케송 도스 산토스 등 해결할 공격 자원은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오만은 10월 일정에서 호주에 패배를 하였지만 베트남전 역전승하며 조에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종 예선 시작 전만 하더라도 최하위권이 예상이 되었는데 일본전 승리 이후 베트남마저 잡고 선전 중입니다. 아라즈리와 알샤브이 등 공격진이 탁월한 개인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고 알칼디는 중원에서 주도권 장악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두 팀 모두 3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정적인 승점 1점 추가보다는 공격적인 경기로 골을 노릴 것 같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접전을 보고 있는데 중국은 이번 월드컵 예선을 제3국에서 치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홈의 2점을 누리지 못합니다. 중국 오만 이 경기 역시 사르자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오히려 오만이 홈처럼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엘케송과 우레이가 상대 수비에 90분 내내 부딪히겠지만 오만 역시 알칼디의 지원을 받을 아라즈리와 알야흐아이가 중국 수비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경기로 승점을 나눠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중국조에서는 5위로 승패 지난 라운드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반등을 하는 듯 싶은 경기력을 보이긴 하였지만 보다 전력이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어서 선전에 있어서 질문을 주신다면 기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제어 불가가 발목을 잡는 곳으로 수비진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이번 명단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제트림펑이 이름을 올렸는데 기복에 있어서는 상당한 선수이기도 하고 노쇠화로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나머지 자원들 역시나 신뢰도가 낮은 편으로 게다가 공격은 귀화 선수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작정을 하고 이들만 잘 막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본토 선수 중에서는 W레이가 제 몫을 다하는데 최근에 소속팀에 있어서는 출전 시간마저 줄었습니다. 중국 오만 축구에 있어서 무득점에서 경기가 끝나버린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는 곳이며 다음으로는 오만 팀입니다. 조에서는 3위로 승패 지난 라운드 베트남전에서 3대1 대승을 따내고 난 뒤에 2연패를 마감한 곳입니다. 원정에 분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력 차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며 분위기 또한 상대보다는 좋다는 점입니다. 승점에 있어서는 3점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점은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안정감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포백 라인 개인 기량이 그리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조직적으로 전진과 후퇴로 라인을 탄탄하게 쌓는다는 점입니다. 이 선수들에 있어서 집중력이 90분 경기를 하는 내내 이어지게 된다면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작정을 하고 한 방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덤비는 것이 아닌 작정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는 점으로 4-4- 포메이션 아래에서 꼼꼼한 빌드업을 펼치고 난 후에 투톱이 빠르게 배우 공간을 침투를 하여서 득점을 생산을 한다는 점으로 비슷한 경기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1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오만 이 두 곳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통합해보면 윗선의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한방 싸움을 걸 만한 능력은 충분한 곳입니다. 후방 라인의 끈적함이 잘 묻어서 나오고 중국이 당연스럽게 난전을 꾀하긴 하겠지만 공격수와 수비수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건실한 경기력 구현을 보이기에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중동에서 장기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으며 호주에 0대3 일본에 0대1로 졌습니다. 베트남을 3대2로 이겼지만 사우디에 2대3으로 지면서 사실상 본선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2골씩을 넣고 있으나 4경기에서 9골을 내준 수비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은 최종 예선에서 잡을 팀은 확실히 잡고 있는 곳으로 최종 예선 1차전 일본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겨 모두를 놀라게 했던 오만입니다. 이어 2차전에서는 사우디에 0대1로 졌지만 친선전에서 네팔을 7대2로 이겨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최종 예선 3차전에서 호주에 1대3으로 졌지만 베트남을 3대1로 이겨서 흐름이 아주 좋은 오만팀입니다. 두 팀은 2013년 대결이 마지막이고 오만이 1대0으로 이겼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중국의 홈경기이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치릅니다. 오히려 중동 국가인 오만에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입니다. 실력으로 싸워야 하지만 최근 기세는 오만이 확실히 좋다는 점입니다. 중국 오만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호주 대 사우디 축구와 관련하여 서호주는 일본전 패배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는 사전 전승으로 조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곳으로 호주는 일본 원정에서 후반 중반 프랑크푸르트의 중앙 미드필더인 프루시티치의 동점골이 나오며 승점 1점을 따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종료 직전 나온 자책골로 패배를 하면서 사우디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난적 일본 상대로도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아시아의 강국임을 증명했습니다. 프루스티치와 로기치 등 척추 라인이 탄탄하고 보일은 언제든 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사우디, 일본과 중국을 연파를 했습니다. 전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중국 상대로는 선발 윙어로 나선 알라이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돌아온 알브라이칸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알셰우리와 알파라지 등 서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라인업에 즐비한데 알도사리와 아람단도 언제든 경기의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원정에서 무승부만 기록을 한다고 해도 성공적인 사우디가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삼선의 칸누가 공격 작업보다는 수비 보호에 나설 사우디이기에 저득점 경기를 예상해봅니다. 호주, 사우디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호주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시드니에서 모처럼 열리는 홈 일정이기에 홈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프루시티치와 로기치는 개인 능력과 발재간이 좋지만 피지컬이 빼어난 선수들에게 고전하는 사우디 중원을 무력화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중원의 우위 속에서 경기를 풀어갈 호주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호주는 조에서는 2위로 승승승승패 지난 라운드 일본전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조에서는 2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팀 에너지 레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밀리는 구석이 없으며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홈 2점을 10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번 대회 홈 이번의 경기에서 무려 8득점을 몰아쳤습니다. 후방 라인 안정감이 선결이 되어져 있기에 윗선에 힘을 줄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서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비슷하게 공격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득점에 있어서는 1점에서 2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맞대결의 전적 또한 좋은 곳으로 최근에 5번의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곳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열리게 되었던 경기에서 2017년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하겠으나 당시와 유사한 스쿼드를 들고 있기에 큰 약점은 없다는 점입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고는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결장자가 따로 없으며 다음으로 호주, 사우디 축구와 관련하여서 사우디아라비아 조에서는 1위로 승승승승승승이 5번이라고 하면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입니다. A매치 포함을 하여서 공식전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으로 상대에 비하게 되면 전력은 다소 처져 있긴 하지만 흐름 자체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무너져버린 경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공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 성과가 잘 나는 중으로 최전방의 공격수 알셰리가 윗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으로 지난 소집 명단에서 빠져있던 알다사우리가 다시 이름을 올려서 힘을 보탭니다. 이들의 실력이 그대로 묻어서 나온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단점은 후방 라인이 부담입니다. 직전 중국전에서 2실점을 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수비 불안이 가중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다 탄탄한 상계 공세를 유연하게 막기에는 뒷문의 기복이 심합니다. 실점에 있어서는 1점 정도는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도 상대팀과 마찬가지로 결장자는 따로 없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윗선의 힘이 상당하게 후방 라인 조직 또한 좋은 곳입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난전을 유도를 하긴 하지만 최근의 맞대결 전적 열세와 원정 분리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팀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면서 연승 행진이 깨져버린 호주팀은 안방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베일리 라이트와 톰 로리치가 빠지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에 있어서는 그대로 합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승부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승부를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전 전승으로 인해서 쾌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에 원정에서는 신중하게 승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둘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 이점의 덕을 어느 정도 보는 흐름이었다고 하면 이번 경기에서의 퍼포먼스에 물음표를 붙일 만한 부분으로 사우디가 앞선 경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상대의 힘을 보면 상대적인 면이 작용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홈 이점을 안고 승부를 풀어갈 호주 쪽에 좀 더 치우칠 만한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사우디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은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하지만 사우디가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짜임새도 결코 무시할 승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호주 사우디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두 곳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 혹은 다른 경기에 있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